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다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저희 마지막 정리 시간인데요. 한 가지 이제 파워뷰의 제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뷰에서 제약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 분류별에 따른 시각화를 연동을 시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제품 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이 이제 슬라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식품에 따른 해당되는 탑 매출 이익이 탑 10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변적으로 연동돼서 보이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의 형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연동되는 게 지금 한쪽은 파이 차트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냥 테이블로 되어 있죠. 이 테이블을 그래픽한 요소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적 세로 가로막대 차트로 이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이제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품을 선택하게 되면 이 기프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테이블로 완성시켜 놓게 되면 기프트 사랑은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애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로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거래처 명에 대한 부분과 해당되는 이제 테이블의 네이블, 그 열머리 글이 되는 거죠. 열머리 글이 되는 거고, 시적으로 해당되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이 테이블을 누적 세로 막대형의 이런 차트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데이터들의 영역이 축의 영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Y축의 영역으로 Y축의 레이블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얘는 픽스가 돼서 가변적으로 축 레벨이 가변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진 않죠. 이게 지금 파워뷰의 가장 큰 한계점이고요. 자,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저희가 이 결과 파일을 얘는 제목 타이틀이니까요. 데이터 파일을 저희가 매출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불러왔을 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분석이라고 저장을 하고 저희가 파워 BI 데스크탑을 실행시켜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저희가 작업했던 작업 내용들 파워 피벗으로 불러오고 기본적으로 측정값을 생성해냈고 이런 작업들을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파일은 그대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파워 피벗이나 파워 뷰로 작업을 올곧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이 필요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좀 높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BI 데스크탑을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실행이 안 됐냐면요. 파워 BI 데스크탑을 처음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고 로그아웃을 해버리시면 기본적으로 첫 화면에 항상 나오는 창이 지금 보시는 이런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이 닫히질 않아요. 창을 닫는 창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 녹화라고 했어서 아까 저는 이제 백단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상태를 유지하시면 이런 메시지는 안 나오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창 닫기 버튼이 없기 때문에 밖에 선택하지 마시고 이 창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Alt F4키 누르시면 이 창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오고 로그인을 굳이 안 하실 거면 창을 닫으실 수 있는 이런 X 표시 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만들어졌던 파일 있죠. 확장자가 파워 BI 약자인 PBIX라고 하는 이런 파일들을 불러오는 게 열기 파일이고요. 가져오기를 보시면 가져오기에 파워 쿼리, 파워 피벗, 파워 뷰로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별도로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 메뉴 창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워 쿼리, 파워 피벗, 파워 뷰로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매출 분석이라고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통합 콘텐츠를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얘가 데이터 모델을 가져오고, 만약에 뭐 파워 피벗까지, 파워 쿼리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파워 쿼리에 대한 내용도 골고시 그대로 다 똑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져와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파를 선택하게 되면 365 기프트는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기능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선택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얘를 선택을 하시면요, 얘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별도로 생성이 되고, 거기엔 두 가지의 서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데이터 드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서식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서식에서 상호작용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개체를 선택했을 때 이 개체와 상호작용을 맺는 녀석들을 제가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선택한 상태에서의 시각적 도구 서식에 상호작용 편집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에 의해서 변경되는 이런 다른 그래픽한 요소들이 있죠. 그 녀석의 설정을 제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음을 선택하시면 얘가 슬라이서 역할을 하죠. 단추 역할. 각각의 그래픽의 요소들, 각 계열을 선택했을 때 그 녀석이 버튼 역할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보시는 없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필터가 있고 강조 표시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선택하시면 얘를 눌렀을 때 얘를 필터링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딱 눌러버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이 녀석이 필터가 돼서 필터가 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범위를 바꿔서 데이터 어머 소스를 바꾸고 그걸 다시 리플래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곧이 변화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시각화의 측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선택했을 때와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했을 때 내용들이 바뀌는 걸, 연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파워뷰의 제약사항이고 파워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뷰에서는 이렇게 시각화된 개체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파워뷰에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파워뷰가 지금의 퍼포먼스를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요원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MS가 모든 역량을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게 파워 BI 데스크탑, 파워 BI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파워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 앱스, 파워 BI, 그 다음에 플로우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오피스 365에. 그런데 그 녀석의 이름을 또 바꿨죠. 파워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그래서 파워 제품군으로 데이터 기반의 어널리시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 또는 뭐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제품군으로, 별도의 또 독립적인 제품군으로 그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제품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역량은 다 이쪽으로 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이런 제약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파워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시각화 요소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의 요소로서 밖에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 여러분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랭크 함수를 통해서 랭크 x 함수죠, 정확히는 데이터의 시각화까지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보는 내용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덱스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때 결국 종국에는 덱스 함수의 목표는 데이터 시각화의 하나의 요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데이터 시각화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최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분명히 고민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대시보드들을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능가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조직적으로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파워 BI 데스크탑을 활용하셔서 파워 BI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워 BI 데스크탑을 기반으로 해서 굳이 내가 뭐 이런 오피스 365 또는 별도의 파워 BI 솔루션의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도 만족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파워 BI 데스크탑은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나 또 이걸 공유해서 이 자체를 공유해서 쓰기에는 좀 매끄럽지 않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공유를 어디에든가 할 거잖아요. 그럼 파워 BI.com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런 내용들을 올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뭐 조직의 쉐어포인트 온라인 서버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공유하려고 하시는 분도 프로 라이센스 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프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센스가 되게 복잡한데 오피스 365 버전의 라이센스가 E5면은 프로 버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 버전 라이센스 계약 형태가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담당하시는 담당자, 즉 만드시는 퍼블리싱 하시는 분 분명히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이 관리자분들이 이러한 대시보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또는 뭐 그 영업사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나 또 제한적으로 전 사원에게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특정 부서, 해당 당사자들에게만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관리자의 결정 권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혹시라도 그런 지위와 직급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시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려고 예상하시거나 이럴 때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 다음에 솔루션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해 있어서 여러분이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덱스 함수를 통한 저희 랭크 X를 통해서 실무 예제를 가지고 표현되는 데이터 표현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 강좌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